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2시 47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또 굉장하게 올라주면서 지금 보시면 이게 1시간 봉인데요. 1시간 봉은 잘 안 보이는데 1시간 봉으로만 봐도 지금 이렇게 크게 올라와주는 이런 구간들이라고 해야 되나?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로 좀 불장에 가깝다 보시면은 여기부터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런 굵직굵직한 게. 그러니까 보시면은 빨간색 바로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많이 없고, 이렇게 쭉 내려가더라도 말아 올린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렇게 엄청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작년 한 9월, 10월, 11월 이때랑 굉장히 비슷해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런 큰 바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쭉 우상향. 이거 너무 진짜 길기가 꽤 큰 우상향이죠. 왜냐면 이게 거의 10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올라간 거라서 지금 거의 한 보름? 한 2주 조금 하고 이틀 정도로 해서 지금 50% 넘게, 비트가 50% 넘게 오른 거는 진짜 엄청 많이 오른 건데, 이게 일단은 벌써 61,700이죠.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1시간 전에 영상 준비하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잠깐 NFT 하고 왔는데, 이게 1시간 전에 제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이게 좀 올랐다가 한 요정도였거든요. 요정도? 정도였는데 맞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또 그 사이에. 그래서 계속 전고점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 지금 전고점을 또 두들기고 있죠. 지금 거의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고점 전체 비트 전체 전고점은 아니지만은 이때 떡락 이후에 전고점을 말씀 좀 드리는 거고, 단 이제 지금 상황이 너무 좋긴 하죠. ETF라든지 이런 뭐 호재들도 있고, 연말 그냥 단순히 이제 뭐 또 일반 투자자들이 연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식시장이 조금 살짝 침체되면서 또 그런 자금들이 여기로 또 많이 넘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느낌은 굉장히 좋다. 하지만 마냥 또 낙관해서는 안 되는 거는 이제 요런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뭐 어디 갔어?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6개월 거의 지금 10월이니까 한 4월, 5월 이후로 이런 공급량에 있어서 거의 99% 이상이 지금 수익 상태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압도적으로 좀 올라온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공급되고 있는 비트코인들 중에서 웬만큼 최근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거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거의가 수익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수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때 이제 또 급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언제나 주의를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약간 이거 어떻게 보면 눈치 싸움이긴 하거든요. 다 수익이니까 이거 냅두면 다 어차피 또 같이 수익이긴 한데, 또 이걸 파는 순간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메모장이 안 지워져 있었네. 죄송합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뭐 즈음부터 해가지고 한 4월, 5월 구간이 지금 비트 구간이 조금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지금 62,000인데 여기가 지금 한 56,000에서 뭐 한 6만 좀 안 되게 이렇게 와리가리 하던 그런 구간인데,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때가 막 4, 6 막 이렇게 와요. 6, 7 앞에가.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거래량은 아니죠.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3, 4 거의 3, 4 고,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4, 5, 6, 7, 막 8, 9까지도 12도 있죠.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는 구간이다. 여기는 좀 이렇게 떡락하는 구간이라 좀 배제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거래량이 지금 상승에서는 이제 과거
한 2달 전? 3달 전에 상승 한 3-4달 전 그때 상승 구간이랑 이 비트 가격이 똑같긴 한데 거래량 자체는 이제 그때가 조금 더 실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까지는 아니긴 하죠. 대신에 이제 공급 쇼크로 조금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공급 쇼크로 일어나는 이런 상승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나중에 하락할 때도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좀 그런 왜냐면은 공급이 없어서 급하게 오른 건데 공급이 좀만 되면은 이제 급하게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조금 구간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아직까지는 뭐 분위기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좀 집어 넣어 두도록 합시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61,830으로 전고점을 또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 스톡 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밝은 노랑, 지금 보시면은 밝은 노랑이 요정도? 여기서 더블탑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원탑인데 아직 밝은 노랑 가기 전 한 요정도 단계라고 보여지죠. 색깔로 보시면 편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직 밝은 노랑 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톡 투플로 모델로 간다면 와 진짜 스톡 투플로 모델 최고. 진짜로. 대신에 상승이 있은 다음에는 굉장히 깊은 하락. 그러니까 이게 스톡 투플로 모델이 엄청 줌아웃을 해서 이게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고 조금 빠진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 수치상으로 보면요, 이게 달러로 뭐 거의 18,000까지 갔다가 김프 끼면 22,800만원이에요 최고점이 17,800까지 갔다가 떨어진 게 거의 뭐 3,000대 거의 그러니까 6토막이 난 거예요. 6토막. 지금 비트 6토막이면 10,000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톡 투플로 모델을 계속 주시를 하셔야 된다. 이 사이클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른다. 하지만 주의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이제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아까 조금 꼈던데 또 상승을 하니까 살짝 빠지는 느낌이네요. 김프 같은 경우는 3%, 한 6% 정도 되고요. 네. 3%, 4%대. 아까 4%대였는데 3%대, 4%대. 확실히 이제 비트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김프가 계속 끼는 걸 보면은 뭘 의미하겠어요. 한국 시장에서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아직 시작 아닙니다. 이게 비트가 막 전고점을 만약에 갱신을 한다면 달러로, 그럼 또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최근 뭐 ETF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야 비트 뭐 ETF 뭐 됐대, 뭐 ETF가 잘 모르겠네, 뭘 됐대, 오를 거래. 뭐 비트가 또 전고점을 뚫었대. 역시 비트를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거 삼성전자 하지 말고 비트를 그냥 존버했으면 됐는데 비트 사야겠다 하면서 또 막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왔는데 비트가 너무 비싸니까 알트들을 또 사겠죠. 업비트 같은 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순환매가 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운명에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그 지표를 어딨어? 요거 순환매 크립토 사이클 꼭 머릿속에 계속 간직하세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렉트 캐피탈 분석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게 조금 한 1시간, 2시간, 한 3시간 전 거라서 벌써 이 모델이 깨졌네요. 왜냐면 지금 61,700인데 이게 지금 한 2-3시간 전 거라 6만 아슬아슬하게 지금 저항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깨졌고 아마 또 새로운 게 업데이트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영역, 정확하게 어제 이 빨간색 영역 전에 58,000 막 이랬었는데 여기를 뚫으면 굉장히 좋은 강력한 힘을 동반해서 날아갈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가뿐하게 뚫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그래서 거의 지금 전고점인 이 구간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번 볼까요? 아직 뭐 업데이트 한 거는
없네요. 딱히 뭐 요정도 요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한 이제 카테고리를 좀 분류해가지고 어디서 좀 이 비트코인들을 많이 보유했나 요거를 조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이제 ETF 쪽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뭐 캐나다라든지 뭐 각국 해외에서 ETF를 좀 많이 승인 이미 해 있죠. 된 상태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가장 큰 자본주의 시장이고, 미국에서 오케이 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충분히 미국에서 오케이 했으면 오케이야 이러면서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 ETF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이제 미국 현물 ETF는 아직 얘기가 없지만 지금 최근에 오늘까지도 뭐 아까만 해도 뭐 나스닥에서 선물 ETF를 이제 SEC에 허락해달라고 약간 소장을 좀 뭐 제출했다? 뭐 이런 것도 봤는데, 굉장히 지금 ETF 쪽에도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국부겠죠. 국가 돈으로 이제 뭐 엘살바도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아니면 뭐 북한 같은 데도 이미 가지고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그런 어떻게 보면 힘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을 거고, 이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뭐 26만 개,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회사 같은 경우도 뭐 34만 개, 퍼블릭 같은 경우도 이제 20만 개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건가? 벌써 근데 8%예요. 이게 공급량의 8%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공급량의 한 15%였나요? 15%, 한 20%는 이미 소실, 아예 찾을 수 없다 되어 있고, 뭐 얘네가 이 정도 가지고 가고 있고, 뭐 개인이 좀 있을 거고, 이렇게 여차저차 한다고 하면은 벌써 공급 쇼크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뭐 10억, 20억 이런 얘기가 단순히 막 희망회로, 지금 단계에선 좀 희망회로일 수 있죠. 근데 그런 10억, 20억이라는 얘기가 이 공급량에 대한 공급량의 한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후 미래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강남 땅이 이렇게 안 비쌌잖아요. 강남 아파트가 뭐 1억도 안 하던 시절도 있었고, 근데 지금 막 노른자 같은 경우는 몇십억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게 나중에 몇십억 간다고 하면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그 그릇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의 그릇으로서 어떤 세계 경제의 그런 가치들을 막 담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충분히 엄청난 상승을 나중에 일으킬 수 있지 않나.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 사이클대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이미 아까 보셨다시피 이미 충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니까 모든 자산 시장이 비슷한데, 비트 같은 경우 또 좀 더 심하죠. 왜 어떤 게 심하냐? 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런 이유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 실현하고 떨어지고 손바뀜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수익 실현이 되고 수익 실현이 되고 수익 실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비트코인 뭐 공급 한정이면 이렇게 가겠네?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겠네? 이거는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의 지금 아직 분배? 이런 게 뭔가 조금 많이 쥐고 있는 그런 애들이 많아서 사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랠리, 지금 상승 랠리가 한 10월 들어서 바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번 랠리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개인이 아닌 고래 혹은 뭐 기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큰 자금으로 올린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뭐 고래들이 하락 이후에 롱 포지션에 베팅을 했고 진짜 큰 돈들이 상승 쪽으로 몰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 잘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뭐 DC, USDT, 뭐 테더 같은 것도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체인 위에서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이낸스에서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 테더를 옮겨야 되는데 뭐 ERC20도 있고 뭐 TRX도 있고 뭐 옴니도 있고 뭐가 이렇게 많아? 뭐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제 그게 그 체인별로 발행을 하는 거라서 다 다른 네트워크 느낌이라서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게 테더나 USDC를 발행할 수 있는 체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둘 다 되죠. 솔라나도 둘 다 됩니다. 알고랜드, 트론 둘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애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테더 쪽만 발행이 되고 있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USDC만 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양을 봤을 때 발행 양을 봤을 때 역시나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이걸 좀 뒤에 생략한다면 거의 34,000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테더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6,000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뭐 솔라나가 2,500, 뭐 1,000, 뭐 알고랜드 470, 뭐 스텔라 100, 트론 200 이 정도로 발행이 많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테더 옮길 때는 이제 TRC로 옮기는 게 저렴하죠. 그래서 저도 많이 이걸 쓰고 있는데 솔라나가 좀 확실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또 솔라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대세 프로젝트들 뭐 솔라나, 알고랜드, 트론은 조금 예외 이런 프로젝트들이 여러가지 역할군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구나.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오르고 가치를 인정받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들도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더리움이 진짜 넘사벽이네요. 확실히 아직까진.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업비트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이제 코인이 원화 상장이 됐죠. 그래서 누사이퍼, 폴리곤, 솔라나 이 세 가지 코인들이 상장이 됐는데요. 누사이퍼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올랐네요. 진짜 장난 아니네. 이제 100% 여기에 이제 물리신 분들이 이제 있겠죠. 물고 계실 겁니다. 폴리곤도 마찬가지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시총이 크고 워낙 뭐 바이낸스 쪽에서 이미 거래량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크게 저긴 아닌데 폴리곤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 가격보다 한 2배, 3배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누사이퍼는 엄청 저렴했어요. 저렴했는데 거의 뭐 5배 넘게까지도 물리셨겠네요. 지금 가격 대비. 그래서 이렇게 업비트에 상장하는 거 막무가내로 막 집어넣지 마시고 조금 자제합시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괜히 잘못 손댔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거 뭐 사기다, 뭐야 이거 장난질 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다 해외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들이라서 업비트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넘어와요. 이 코인들이 업비트로 막 이렇게 넘어와서 파는 거예요, 다. 그래서 팔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보따리 장사를 다 하고 나면 시체만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느낄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업비트 같은 경우 진짜 오랜만에 원상을 하기도 했고, 이게 원상을 했을 때 이렇게 파워풀하게 진짜 오랜만에 오른 게 시원하게 화끈하게 거의 막,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몇 배가 오른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솔라나는 시총이 워낙 크니까 뭐 좀 논외로 쳐도 누사이퍼 같은 경우도 엄청 저렴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엄청 올랐는데 이런 것들만 봐도 연말 불장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이런 대기 자금, 수요 자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탐욕,
이런 것들을 넘볼 수 있다, 엿볼 수 있었다. 좀 역시 연말이 점점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추가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코인리스트 같은 경우, 맞아, 최근에 코인리스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코인리스트 이슈가 막 계정이 밴당하고 막 저 무슨 문구가 떠가지고 뭐 저 사전 등록도 다 해놨는데 이거 로그인도 안 되고 막힌 것 같아요, 막 이런 분들 많은데, 그게 막힌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뭐 공식 피셜로 걔네가 뭐 공개를 한 건 아닌데, 이제 막혔다는 분들의 얘기를 대충 이제 좀 저기 해보면 뭐가 많았냐라고 봤을 때, 이제 한 컴퓨터로 여러 가지 계정을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 그게 좀 막혔다고, 아마 IP 쪽 해가지고 이렇게 막힌 건가 봐요. 뭐 다 계정 이런 걸로 의심이 돼서 일단 그런 걸로 막힌 거고, 그거 말고 또 뭐 있었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이걸 쓰는데, 그러니까 브라우저는 상관없어요. 브라우저가 만약에 내가 크롬으로다가 내가 만약에 거실 컴퓨터로 크롬을 켰어. 근데 그 크롬으로 계정 1번을 들어갔다가 로그아웃 했다가 계정 2번을 들어가. 그러면은 그게 밴 대상이고, 만약에 내가 거실 컴퓨터로 크롬으로 계정 1번을 들어가고 뭐 웨일로는 계정 2번을 들어가, 이러면은 밴이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걸렸는데, 제가 말했던 전자 형태로 하신 분들은 아마 계정이 좀 정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코인리스트 조금 요즘에 뭐 경쟁도 너무 세가지고 확률이 너무 낮죠. 지금 이거 카르마 안 채우면은 거의 안 되는 느낌. 보시면 되고, 카르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이버 블로거 같은데 좀 설명이 잘 되어 있겠지만은 채우는 게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좀 귀찮기도 하고, 이제 코인리스트 세일을 1년 동안 계속 참가를 하신 분들은 카르마 점수를 좀 많이 더 보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한 캐스퍼 때쯤부터 하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만 더 계속해서 이제 좀 관심 가지고 참가하시면은 카르마 점수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에다가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점수를 추가하셔서 우선권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면 당첨 확률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 분기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지금 이 가을 21년 가을 이거 배치 시드고, 여름 그리고 봄 겨울도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좀 자기네들이 이게 시드 투자를 진행을 했고, 그게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렇게 공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개해줬던 프로젝트 중에서 보통 추후 코인리스트 이제 IO를 진행을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 이제 비코노미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젝트 시드 발표 나왔을 때 관심 가지시고 좀 눈여겨보시거나, 그리고 이렇게 다 눌러보시면서 이제 홈페이지나 뭐 텔방이나 요즘은 디코방으로 많이 하죠. 보시면 벌써 디코 주소가 공개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건 없네요. 요거도 있을 건데, 요것도 디코 주소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서 다 가시면 이제 화이트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베네핏을 주는 데가 몇 개 있어요. 보시면 요즘에는 커뮤니티를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 얘네들이 디코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좀 베네핏을 볼 수 있는 것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나도 시드로 같이, 코인리스트면 어쨌든 믿고 보는 코인리스트니까 나도 같이 시드로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코인리스트 IO 세일 진행 전에 이런 것들도 참가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배치 시드 이걸 딱 하면은 조금 간략한 설명 나오고, 뭐 홈페이지 다 나오고요. 그리고 트위터 계정으로 좀 가시는 게 가장 빠르겠죠. 네, 일단은 그렇고요. 연말 불장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계속 기대가 되는 입장이긴 한데요. 이 상태로 가면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가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굉장히 높은 확률이겠죠. 물론 비트가 뭐 중간에 꼬꾸라진다던가, 뭐 ETF 관련 실망 매물이라든지, 뭐 ETF로 오히려 숏을 쳐가지고 뭐 그런 느낌? ETF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뭐
뭔가 강력한 규제 이슈라던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뭐 시장이 좀 꼬꾸라지거나 굉장히 큰 충격이 왔을 경우에는 좀 뭐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계속 비트가 우상향을 해주고 이제 선순환의 장세가 펼쳐지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불장이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으로 그런 시장에 와 있는 상태예요 사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없으신 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지금 비트코인을 사시는 거는 뭐 조금 본인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왜냐면 저희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방송 그러니까 제가 말했다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방송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보는 유튜버 몇 개 없어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다른 채널 같은 데 있잖아요.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뭐 다른 뭐 여러분들이 팔로우업 하시는 그런 좀 인플루언서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만약에 비트가 28,000에서 33,000 이 구간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하고 할 때 시즌이 끝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좀 당장 보지 마시고 그때 좀 매수 추천을 하시면서 손절 라인 잡고 매수 추천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연말 불장 한번 사이클 더 남았다, 괜찮다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 위주로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마냥 괜찮아요 갈 거야 이렇게 뭔가 근거 없이 말하는 분들은 또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말에 지금 비트가 많이 오를 예정이면, 만약에 오를 예정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 간다, 10억이 아니고 1억 간다 1억 간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더리움이 같이 시동을 천천히 걸겠죠. 천천히 가면서 뭐 이더리움 한 500, 600, 700 뭐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이거는 다 했을 때 또 이더리움이 막 가.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막 상위 메이저 알트들 엄청 오르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뭐 상위 100, 200위 웬만한 거래소에 수급이 가능한 코인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를 거고, 그리고 이제 업비트 잡코인까지도 막 오르면서 이게 한두 번 사이클로 좀 비슷하게 왔다가 이제 쫙 거품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잘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때문에 오늘 방송 또 말이 많았네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연말 진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고 지금 한 2달 반 남았죠. 12월 말까지 2달 반 남은 거 활용 잘 하시고, 2달 반 동안 여러분 잔고 10배 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한 거 아니고요. 연말 불장 온다 했을 때, 그러니까 불장 온다는 가정입니다. 불장 온다면 여러분 지금 계좌에 한 2천 뭐 있다, 2억 가능하고요. 2억 있다, 2억에서 뭐 20억은 조금 이제 그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제 다 못 먹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정도도 가능하니까 다 여러분들 진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세요. 공부하시고 시장 조사하시고 바짝 차리시고 이게 뭐 잦은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의 흐름, 유동성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연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비트 1억까지, 1억이 아니다 10만 달러 갑시다. 10만 달러 하면 1억 2천 정도? 10만 달러까지 쭉쭉 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안녕.